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이제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뭐 잡아넣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나는 안 건드리면 가지도 않아요.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이었죠. 명태균 씨가 구속된 당일 곧장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 또는 팩트들이 나올지. 명태균 씨는 폭로가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파급력 있는 발언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죠. 명태균 씨는 그동안 추가 폭로 가능성을 또 내비쳐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요, 최근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2만여 장의 사진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복원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선별적인 포렌식에 나선 의도가 뭘까? 이런 것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 씨 입에서 어떤 내용이 또 추가로 나올지 여당, 야당 물론이고 검찰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군요.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의 휴대폰 내용이 하도 이제 오랫동안 많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서 포렌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했을까요? 명태균 씨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그 9월 초에 이 세상에 언론에 이름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지금 2달 반 동안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도 꽤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구속 수사 중에 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가장 먼저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에게 누가 소개했느냐?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소개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21년도 상반기에 소개했다. 저기 대통령 내외에게 소개했다.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 등 또 거기에 22년도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 얼만큼 명태균 씨가 많은 역할을 했는가, 또 특히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하는 내용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명태균 씨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지금 속속 하나씩 나오고 있다. 오늘도 네. 민주당에서 또 뭔가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뻗쳐져 있을지 내용들 확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혁 대변인님이 이 사실로 밝혀진 명태균 씨의 발언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명태균 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신빙성에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실제로 명태균 씨가요,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죠. 특히 그 문자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오빠, 이 오빠가 누구냐?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말하는 것이냐, 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도 결국에는 처음 주장과는 달리 거짓으로 드러났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 대화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카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저 때만 해도 첫 보도가 나오고 저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저렇게 험한 말로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명태균 씨도 애매하게 아니다 기다를 말을 안 하다가 최근에 사실은 친오빠가 맞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줬다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오빠라는 말이. 그 용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친오빠가 맞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친오빠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요, 저게. 그걸 가지고 정치적 뭐 미운 사람 뭘 해도 밉다고 보실 수는 있겠으나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저걸 가지고 민주당이 또 야당에서 계속해서 폄훼하고 우스갯소리 만들어내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명태균 씨는 저는 줄곧 얘기 드렸던 게 저는 허풍쟁이에다가 거의 준 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괜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말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명태균 씨가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과연 사법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대통령께서 진짜 공천 개입을 명태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명태균 씨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뒷부분 대화를 제시했고 고의로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라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건 본인 스스로 좀 구속을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후속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증거인멸이냐 도주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